제 보트가 마음에 든다고 똑같은 걸 어떻게 가이드 모터 길이까지 저랑 똑같이 하면 곤란한데.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채비를 꼭 내리면 맨 땅이냐. 어초는 실제로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탐명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보트를 보관하고 있는 태안에 있는 어운돌항 어음마린이라는 보트 보관소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트하고 똑같은 보트를 구매해서 어탐, 전자장비, 레이더라든지 저조도 카메라, 가이드 모터, 소나 설치 이런 모든 것을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랑 똑같은 쌍둥이 보트를 한번 솔루션을 제공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네. 아무리 제 보트가 마음에 든다고 똑같은 걸 어떻게 구하셨네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하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저는 이 보트 옆에만 있으면 배가 불러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갖고 난 다음에 가장 고민됐던 게 대체 이 어탐을 뭘로 써야 될지, 그다음에 나머지 전자장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명장님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명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하면서 좀 그게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또 조언 들어가면서 이제 나름 설치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중간 점검이죠. 근데 저랑 이 보트 구입하신다고 통화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라 어떤 전자 장비에 대한 그런 거를 금방금방 알아들으시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보다 더 노하우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그건 아니고. 네.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10이죠? 예, 일단 프로 10을 이게 명장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천해서 산 겁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필이 꽂히는 게 있었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제가 그전에는 TI2를 썼었거든요. TI2. 근데 TI2를 쓰면서 가장 부족한 게 그 사이드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레코딩 이런 부분들. 레코딩.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바닥에 정말 잘 나오는 그 포인트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장님한테 질문을 했죠. 이러는 게 필요한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명장님께서 합리적인 가격이고 가장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게 로렌스 프로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없었던 HDS 라이브에서는 없었던 10인치 모델. 이게 10인치 모델인데 해상도가 12인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크기는 작아도 12인치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탐 소나를 어떤 걸 구입을 하셨죠? 옵션으로? HD 3는 소나입니다. 지금 근데 소나가 왜 이렇게 바닥으로 꺾여 있죠? 그렇죠. 설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꽉 조여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바다에 런칭하고 랜딩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볼트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한 다음에 하부 헐하고 얘를 수평으로 딱 맞추세요. 그리고 이거 좌우 수평은 확인 뭘로 하셨어요? 지금 수평계로 했습니다. 그럼 좌우 수평은 제대로 맞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후 수평만 중요한 거죠. 전후 수평은 하부에다 맞추면 됩니다. 밑으로 꺾어도 안 되고 이렇게 뒤로 들려도 안 돼요. 제가 이 소나를 설치해 보니까 하부 헐하고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는 상황이 가장 소나가 성능을 제대로
발현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나가 설치돼야 되는 높이도 제가 추천한 높이보다 살짝 더 내려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물이 좀 튈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거는 감수하시면 돼. 물이 튀는 거는 저도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 경사면 하부홀의 경사면에 여기 HD 소나에 이렇게 한번 다니지는 여기 센터가 이 경사면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 소나의 가운데를 딱 맞춰놓으면 딱 맞거든요. 여러 번 소나를 옮겨보고 찾아낸 값이 저 경사면에서 여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구현을 해내더라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올려도 되고 지금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 전후 수평만 이제 요거 까딱까딱 하는 것만 더 야무지게 고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해도 이게 잘 안 움직일 정도의 볼트 조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볼트 자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좀 구멍을 좀 더 밀실하게 이런 데도 지금 메우는 척만 하고 뚫려 있어요. 이런 거를 다시 좀 손을 보시고요. 물봉은 어디 있나요? 지금 뒤에 따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봉은 좀 이렇게 그거를 끈을 달아서 이탈되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트에는 로렌스 헬로 20 플러스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막 설치해 놓으신 거죠? 네, 설치는 했고요. 아직 전원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지향하는 각도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각도는 제가 이제 설치는 했는데 실제 명장님 거 비교를 해보니까 좀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들려 있는 것 같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이더를 보면 사실 그 섬과 섬 사이 이런 거를 통과할 때는 저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레이더를 보트에 설치하는 이유는 한 500m 반경 안에 부표 같은 거 보고 싶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뭐 조만한 고무보트 뭐 이런 거를 발견하고 싶어서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려면 지향각이 500m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숙여야 된다. 네, 숙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조도 카메라도 포착이 돼 있네요. 야간항해나 해무 속에서 항해를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레이더, AIS, 저조도 카메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레이더가 가장 그 안전을 지켜주는 실전적인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이 저조도 카메라인 것 같아요. AIS는 솔직히 설치 안 한 보트나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일방향 송신은 안 되고 수신만 되는 거는 그러면 내 배는 AIS 설치된 큰 위협 선박이 나를 잡아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신만 하는 AIS를 설치해 놓고 내가 AIS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놓는 게 더 위험해요. 레이더, 저조도 카메라 잘 하셨네요. 그리고 가이드 모터도 설치하셨나요? 예, 가이드 모터 설치했습니다. 가이드 모터도 울테라죠? 예, 울테라. 80LB 60인치네요.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60인치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가이드 모터 길이까지 저랑 똑같이 하면 곤란한데 나중에 짧아서 이렇게 파도 좀 있으면은 프로펠러 프럭프럭 하면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파도 있는 날은 낚시를 안 나가야죠. 그러면 일단 저기 내릴 수 있는 최대 맥시멈으로 이렇게 담그고 낚시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치를 2발 다셨나요? 서치는 이제 이건 제가 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에 달려 있던 건데. 기존에. 네, 좀 쓸만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냥 장착해 놨고요. 일단 야간에 한번 나가서 일단은 사용해 보시면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서치는 상당히 선수 코 방향으로 전진해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금 뒤쪽으로 상당히 나가죠. 뒤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은 가이드 모터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반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치를 써보면 전면만을 주시해야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하얀색이니까 굉장히 명도가 좋아서 눈부심이 생길 거예요. 수면만 비치면 그런 눈부시는 반사체가 없으니까 이 서치의 효과가 더 상승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트레일러도 근데 상당히 좋은데요? 네, 스마트 알로이 트레일러고요. 아, 스마트 알로이. 이 트레일러가 상당히 뼈대가 단단하고 이 견인 고리 후크 축이 상당히 이 선수에서 많이 나와 있어서 견인차 뒷바퀴를 많이 안 담궈도 되겠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스마트 알로이 550 사이즈가 맞는데 네. 저는 명량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 차를 당구게 싫어가지고 좀 긴 거를 좀 그러면은 찾았습니다. 이 보트 규격보다 더 상위 더 큰 배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를 구하신 거네. 예, 한 단계 더 위일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코너 이렇게 회전하고 할 때 좀 더 네. 넓게 돌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 한 가지 빼고는 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리고 트레일러를 관리하실 때 지금 이게 새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였을 때 이런데 철에다가 아연 도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연 도금이 손상되면, 피복이 손상되면 이렇게 부식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려고 볼트에 철 성분을 좀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렇죠. 녹이 발생을 하죠. 저게 부식이 된다고 완전히 금방 삭아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렇게 막 녹물 나오고 그러면 명품 트레일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데다가 뿌리는 그리스 있잖아요. 그거를 양털류 말씀하시죠. 양털류도 좋고, 이런 부위나 아니면 이런 윈치, 그 다음에 이 견윤고리, 그리고 요런 데 지금 녹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양털류는 어디에 뿌리고 뿌리는 그리스는 어디에 뿌리냐 그러면, 내가 자꾸 만지는 데는 양털류를 뿌려서 닦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내가 만질 일이 없잖아요. 볼트도 내가 만질 일이 없잖아요. 얘는 내가 만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양털류, 그 다음에 요 안에 나사산이 있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물에 씻기지 않은 뿌리는 그리스 이 안으로 쏠 수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시고요. 전제 설치한 장비 중에 궁금한 거가 있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의탐기를 기본 세팅을 했는데요. 네. 레이더를 기본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기본은 없더라고요. 그게 자동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설정을 해줘야 궁금합니다. 됩니다. 가민 어탐 같은 경우는 주변 장치들을 꽂기만 하면 프로그 앤 플레이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걔를 딱 잡아서 전원 놓고 레이더를 켜서 꽂기만 하면 레이더를 볼 수 있는 뷰가 보이거든요. 근데 로렌스 장비에는 설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장치들을 잠을 깨워줘야 돼요. 활성 체크창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른 거 궁금한 거? 그다음 저조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낮에 낚시할 때는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지금 전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이던데. 스위치 달아야 돼. 저조도 카메라만 그런 게 아니고 레이더, 그리고 무슨 액티브 타겟이나 이런 별도의 장치들은 무조건 스위치를 별개로 해서 걔네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소나를 뭐 2개, 3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A라는 소나만 사용하고 싶은데 B, C도 이렇게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전력 소모 더 많아지죠. 그리고 간섭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레이더가 수명이 있어요. 내구 수명이. 그래서 이거를 보트를 띄우기만 하면 모든 장치들이 전원이 인가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겠죠.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도. 그때 저희가 낚시 배울 때는
저걸 약간 이렇게 뒤로 들어온다든지 앞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내 채비가 이렇게 잘 찍힌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보통.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맞는 말이냐 그러면 소나를 이렇게 꺾어 놓으면 물이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물하고 접촉이 생기면 접촉압이 더 강력해지죠. 그러면 어차피 소나라는 거는 물을 매개로 바닥으로 신호를 쏴서 다시 물을 통해서 리턴 신호를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를 잊어먹지는 않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소나를 이렇게 해서 전면을 지향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소나의 수직 밑에 바닥을 참조를 해요. 이 타겟이 저기 있는 데하고 수직 지향각이 딱 맞았어요. 어탐은 항상 얘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면에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 어탐이 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기를 보고 이 타겟은 여기에 있는데 얘는 어탐은 이렇게 된 상태로 똑바로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를 요리 가져와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타겟을 여기 소나 바로 수직 밑으로 가져와 버리겠죠. 보고 싶은 타겟들이 다 그만큼씩이 이동돼 버리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이, 어탐에 여기 어초가 발견이 됐는데 왜 채비를 꼭 내리면 맨 땅이냐.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어초는 실제로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위치 좌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보니까 수평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게 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고속으로 달릴 때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전후 좌우 수평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미지가 좀 나쁘다 손 치더라도 맞춰야 돼. 왜?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면 뭐예요? 위치가 다른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군 탐지기에서 사이드 이미지를 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탐명장 채널에서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나게 그 조회수라든지 홍도가 좋아요. 명장님 바쁘신데 전화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반대. 그러지 마시고 어떤 내가 어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 있고 실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선장님처럼 이렇게 저를 부르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해 놓은 건데 그래도 상당히 제가 하는 것보다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일단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놀랍습니다. 배를 바꾸면서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네네. 정말 이걸 이제 명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의 다 해소가 됐죠. 저는 그래서 제 배에 맞는 장비를 딱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를 했고요. 제가 이제 어탐을 좀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또 물론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어탐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그 바닥 지형을 읽고 어떤 고기 어류들이 살고 있고 낚시를 좀 재밌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탐을 통해서 물정을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물고기가 이렇게 찍힌다 해서 그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저는 그런 게 궁금하고 또 그런 걸 알아가면서 또 낚시를 하면 재밌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딱 지형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종을 잡는다면은 그냥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어탐을 보는
가장 큰 목표가 지금 선장님이 말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즐기는 거잖아요. 낚시를 통해서 네. 새로운 활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굳이 고기 그 막 이렇게 보고 한 마리 더 잡으려고 이것보다는 좀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장님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장비, 그 다음에 항해할 때 안전을 담보하는 레이더, 그리고 저조도 카메라, 어초 앵커링 낚시나 아니면은 흘림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이드 모터. 완벽하네요. 이제 낚시만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통하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아니요.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다음에도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